안녕하세요. 다트 랭귀지 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강의에서는 다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진 IT 기술이나 프레임워크, 그리고 서비스들은 그들만의 공식 다큐멘테이션을 제공해주면서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도 가이드를 해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IT 분야 특성상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트렌드가 변화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 공식 다큐멘테이션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다트 공식 홈페이지에 다큐멘테이션을 하나씩 따라 읽어가면서 언어를 공부해갈 예정이고요. 어, 다트는 특별히 다트패드라는 온라인 에디터를 제공해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코드를 쓰고 그 코드를 run 하면 오른쪽 콘솔에 그 결과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이 다트패드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다큐멘테이션을 살펴볼 때 나오는 코드들을 실행해보면서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언어에 대한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트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다트는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만든 OOP 언어입니다. 처음 공개된 거는 지금부터 꽤 됐죠. 2011년에 공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구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겠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어, 어떤 자료에서는 가장 배울 필요가 없는 언어로까지도 취급이 되고 있었던 언어였고요. 그랬던 다트 언어가 최근에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의 영향을 받아서 그 프레임워크의 기본 언어로 선택이 되면서 최근에 재조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잠시 후 자료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언어가 됐습니다. 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다트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어싱크 어웨이트 같은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하고 있고, 추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뭐 스프레드 오퍼레이트나 아니면 컬렉션 if 같은 리스트나 어떤 셋, 맵, 어떤 컬렉션 형태를 다룰 때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모던한 랭귀지와 비슷한 신텍스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언어에 익숙하신 프로그래머들이 또 자연스럽게 다트 언어로 넘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언어들처럼 다트는 자바와도 유사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바를 공부해 보셨고 자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비교적 더 쉽게 다트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가 전형적인 객체지향 언어잖아요. 이 자바를 표준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다트는 그 표준어의 사투리격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투리가 그러하듯이 표준어의 어떤 긴 문장을 짧게 함축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와 같은 떤 이런 OOP 언어들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다트를 공부하실 때는 사투리가 그러하듯이 분명히 비슷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차이점들, 그것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다트는 생산성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의 기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아주 큰 만족을 받고 있는 핫 릴로드를 사용을 하면 1초 안에 변경된 코드의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실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애널라이저가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 로그, 디버그 정보 등등을 또 제공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 개발을 할 때 되게 생산성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트는 모든 플랫폼에서 빠른 앱을 제공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 시점과 배포 시점에 두 가지 컴파일러를 동시에 지원을 하면서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현재 다트 언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가능한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터라는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이 가능하고, 또 최근에는 플러터 웹이라는 걸 통해서 웹 프로그래밍이나 그냥 백엔드 프로그래밍, 그리고 명령어 스크립트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구글에서 또 차세대 OS 푸시아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트 언어를 또 사용을 하면서 더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쪽 좀 다트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어, 자료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스택 오버플로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트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2018년에 서베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 어, 네. 가장 사랑받는 언어 그리고 또 가장 사랑받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툴즈라는 이 파트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2018년도 그 한 해의 어떤 그 언어나 아니면 프레임워크, 뭐 라이브러리 등등의 그 트렌드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언어들도 있고 생소한 언어들도 있죠. 러스트나 뭐 코틀린, 파이썬 같은 것들이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전통적인 언어들, 뭐 자바나 C++ 이런 것들도 이 차트에서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레임워크들도 보시면 음, 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터치, 리액트, 노드.js 등등등 유명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같은 서버인데 2019년에 진행한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가장 사랑받는 파트에 가보면 어, 이 가장 사랑받는 언어 차트에서 드디어 저희는 다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차트에도 없었던 이 다트라는 언어가 2019년에 돌연 등장을 해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트는 나온 지 꽤 된 언어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배울 필요 없는 언어 1위를 했을 정도로 안 좋은 평을 받고 있었던 이 다트 언어가 이렇게까지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이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의 영향이 큰데요. 2018년 3월에 이제 소개가 되고 2018년 11월 그쯤에 1월 1.0이 나온 이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는 되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프레임워크인데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차트에도 진짜 존재하지 않았던 플러터가 아주 높은 3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또 하나 자료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깃허브에서 제공해주는 깃허브에서 조사한 2018년, 19년 조사한 트렌드 자료인데 어,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2위에 또 플러터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터가 굉장한 지금 인기, 인기도 그렇고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의 기본 언어로 지금 다트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다트도 동시에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플러터 프레임워크와 합쳐지면서 다트의 장점들이 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탑 랭귀지도 있는데 가장 급성장하는 언어 1위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다트 언어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어떤 언어, 어떤 프레임워크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다트라는 언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앞으로 랭귀지 투어를 진행하면서 왜 다트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발견해 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큐멘테이션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은 구글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도 그렇듯 이 다트라는 언어도 이 다큐멘테이션을 되게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 목차들이 있는데 샘플, 튜토리얼, 뭐 코드랩 등등이 있고 또 어떤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이나 패키지들에 대한 내용 등등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는 랭귀지 투어에 대한 내용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할 거지만 이 강의를 다 들으신 이후에도 다트라는 언어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랭귀지 투어에 들어가 볼게요.
랭귀지 투어는 앞으로 이 목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건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목차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코어 컨셉이나 아니면 키워드, 베리어블, 뭐, 빌트인 타입, 펑션, 클래스, 오퍼레이션 등등등의 내용들이 쭉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저희도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코드 스니핏들 그리고 여러 코드 스니핏들을 다트패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결과들을 확인해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다트패드를 사용을 해서 그 결과들을 콘솔에 띄워보고 공부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는 간단한 이 코드를 실제로 돌려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런을 돌렸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넘버 is 42.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는 주석입니다. 싱글라인 커멘트인데 슬래시 두 개로 이제 표현을 하죠. 슬래시 두 개로 표현이 된 그 뒤에 문장들은 컴파일러가 아예 무시를 해서 실제로 어떤 로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슬래시 뒤에 나오는 그 어떤 문장들을 통해서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형태랑 되게 비슷한데 슬래시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싱글 라인 커멘트가 되고 또 멀티 라인 커멘트도 비슷하실 수 있는데 이제 슬래시랑 별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에 적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멀티 라인 커멘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밑으로는 이제 print integer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이 함수는 지금 리턴 타입이 보이지 않는데요. 최근 언어들에서는 이렇게 리턴 타입을 명시해 주어야 하는 언어가 있고 명시해 주지 않아도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print integer라는 함수는 print라는 함수만 실행을 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void 타입인데 그 void 타입조차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는 이렇게 리턴 타입이 void일 때 꼭 명시를 해줘야 하는 언어가 있고 아닌 언어가 있습니다. 모던한 랭귀지 대부분은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int integer라는 함수는 a number라는 인테저 타입의 파라미터를 전달받고요. 그 파라미터를 이 프린트 안에 있는 스트링에 삽입해서 실제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된 내용이 이 콘솔에 찍히게 된 거고요. 42라는 값이 결국은 이 a number라는 값이겠죠. 네, 그렇게 됐고 자바와 같이 이 다트라는 언어도 이 메인 함수에서 항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을 항상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을 거고요. 넘버라는 넘버라는 변수가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40이라는 값이 바로 할당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타입이 variable 뜻하는 var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다트에서는 타입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var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이나믹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타입을 지금 이 시점이 아닌 다이나믹하게 런타임 중에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타입들을 제공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var과 다이나믹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둘 다 동일하게 다이나믹하게 그 타입이 결정된다는 것은 같지만 var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넘버에 42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다시 이 넘버라는 값에 어떤 스트링 값을 넣으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미 한 번 다이나믹하긴 하지만 한 번 지정됐으면 그걸로 쭉 간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랑 차이겠죠. 다이나믹으로 예를 들면 넘버 2를 지정을 해서 42를 넣었을 때 다이나믹으로 선언된 변수는 재정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넘버 2에다가 어떤 스트링 값을 넣었을 때
VAR은 이렇게 타입을 재정의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고요. 다이나믹은 타입을 재정의해도 에러 없이 그 결과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과 VAR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 프린트 인테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죠.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정의했던 40이라는 넘버 값을 넘겨준 거고, 그래서 이 프린트 인테저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스트링이 콘솔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되게 짧은 코드 스니핏인데 여기서 되게 다양한 다트의 어떤 그 특징들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좀 그 다트라는 언어의 중요한 컨셉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트에서는 변수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브젝트로 취급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라는 거는 다 어떤 클래스의 객체겠죠. 그래서 가장 상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오브젝트를 다 상속받는 오브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숫자라던가 아니면 여러 타입들, 뭐 펑션, 그리고 심지어 널까지도 오브젝트로 취급을 하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트는 기본적으로는 타입 언어입니다. 모두 타입이 정해져 있는데 방금 그 짧은 코드 스니펫에서 봤던 것처럼 VAR 그리고 다이나믹을 사용을 하면 타입을 동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VR과 다이나믹의 차이는 한번 할당을 했을 때 재대입이 가능한가, 네,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트에서는 제네릭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트는 우리가 어레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건데, 네, 다트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안에 엘리멘트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 엘리멘트들 여러 엘리멘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엘리멘트들의 타입을 지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리스트에 무조건 인테저 값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거 할 때 이렇게 이 꺽쇠에 그 int라는 타입을 적어주면 이 리스트, 예를 들면 A 리스트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 A 리스트에는 무조건 인테저 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개발자가 혹시나 할 수도 있는 뭐 실수도 예방이 가능하고 좀 더 견고한 코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인테저라는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다이나믹이라는 타입이 지정된 리스트에는 엘리멘트들의 타입이 다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0번째 인덱스에는 int가 들어가고 1번째 인덱스에는 뭐 스트링이 들어가고 2번째 인덱스에는 어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바랑은 다르게 이 다트는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언더스코어를 아이덴티피어 앞에 붙이면 그거는 프라이빗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언더스코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문자로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이덴티피어 숫자나 뭐 특수문자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트에는 익스프레션이 있고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트에서 워닝이랑 에러를 다트 툴즈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워닝 그리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워닝이나 에러를 통해서 어떤 그 문제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워닝은 실제 동작에 문제가 없는, 실제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제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조심해야 돼 하는 어떤 알림들을 주는 거고요. 에러는 실제로 그 실행이 안 되게 음, 컴파일 컴파일이 아예 안 되고 이제 이 에러를 고쳐야만 실행이 되는, 네, 그런 것들. 다트들의 중요한 컨셉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키워드입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 보이는 키워드들은 실제로 다트에서 어떠한 특정 역할을 위해서 정의를 미리 해놓은 키워드들이고요. 이 키워드들이 지금 보시면 위첨자를 사용을 해서 1, 2, 3으로 좀 나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데 위첨자 1로 표시된 단어들은 contextual
컨텍스추얼 키워드라고 해서 특정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쓰이는 특정 위치들이 있는데 그 위치들만 좀 피한다면 이름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용이 가능한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여야 하는 그 위치들을 잘 아시고 이런 단어들을 필요하다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2.2로 표시된 빌트인 아이덴티티 언어, 2.3으로 표시된 단어들도 특정한 위치들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하려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냥 가능하면 정의된 단어들은 피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키워드들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에서 베리어블부터 투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